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자, 천원돌파 A플랫 제 308화 어제 모았어 23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와. 정규 편성 첫 번째네요. 자, 일단 까면서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정과장입니다. 전대입니다. 알렉산입니다. 술꾼. 뭔데? 소리가 되게 이상해. 저거 독한 거 있어. 어? 새까만 거 있어요. 새까만 거. 자, 어제 먹었어 뭐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정규 편성해서 네. 이야기를 해볼 건데 네. 일단 우리가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을 못했잖아요. 네. 못한 또 이유는 4주를 쉬다 보니까 애매했어 되게. 그렇지. 지금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할까 말까 좀 고민했는데 여기서 네. 그냥 가볍게 얘기하고 또 다른 작품 이야기를 해보고 하는 방식으로 대충 때울까 합니다. 너무 대충 얘기한 거 아니에요? 때우자. 뭐 재밌게 봤나요? 어떻게 봤어요? 재밌게 봤어요. 근자에 본 거 중에는 뭐 영화. 작년 나온 마블 중엔 1등이었다. 저한테는. 그렇지. 그 스파이더맨이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에 대한 자,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게 제일 궁금했잖아요. 근데 결국 다 나왔다. 안 나오면 재미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야부리를 털었는데 안 나올 순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첫날 저는 못 봤고 두 번째 날 봤는데 네. 이게 아무리 인터넷에서 살펴봐도 아씨 안 나왔는데 짜증나 이거가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그럼 나온 거다. 그렇지. 어. 그럼 분명히 나온 거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처음으로 딱 등장을 했을 때 네. 숨 멎는 소리가 들렸어요. 앤드류 가필드 나왔을 앤드류 때요? 가필드 딱 등장했을 때. 저도 그랬어요. 극장에서 갑자기 이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예고편을 많이 봤으니까 뭐 닥터 오토퍼스 이런 거 나오는 거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 호기니까 자기는 좀 바빠서 예고편도 하나도 못 보고 갔다는 거야 그냥. 근데 그 닥터 오토퍼스가 나오는 순간부터 아니 이게 뭐야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재밌었는데 그러면 너무 재밌겠죠. 거기에 스파이더맨이 또 나오니까 막 뭐 정신을 막 잃었다 그러더라고. 진 빌런은 그린 고블린이었지. 그렇죠. 윌리엄 더포. 그분이 그렇게 강력하셨나 근데? 너무 강력하던데 이번에? 근데 사실 그 코믹스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로도 나오긴 하거든. 노먼 오스본 같은 경우가 어떤 그 뭐였지 썬더볼트였나 뭐 그런 팀의 국장 같은 거 맡기도 했고 그런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도 제일 좋아 보이던데. 근데 이제 어쨌든 나이가 그 웰럼 데포가 나온다는 사실은 공표가 안 됐기 때문에 아, 그래요? 되게 깜짝 놀랐지. 그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셔가지고 많이 드셨지. 그 양반 언제쯤 양반이냐? 맨 마지막에 얘가 막 패잖아요. 그때 좀 불쌍하더라고. 노인네를 저렇게 패도 되나? 아 근데 그냥 만도 많이 패더라고. 그렇긴 한데 물론 알겠는데 자기 고모 죽이고 고모가 아니죠. 자기 큰엄마 죽이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엄마야 뭐야? 큰엄마죠. 큰 엄마로 자막에 나와서 좀 의외더라. 맨날 우린 숙모로만 알고 있었잖아. 근데 메이라고만 부르니까 알 수가 없죠. 그냥 메이 숙모 아니었나 원래는? 숙모가 그러니까 큰 엄마가 숙모가 큰엄마랑 같은 건가? 아무튼 뭐 숙모가 어쨌든. 큰엄마인가? 아니야 아버지의 아니 뭐 삼촌에 뭐 그렇죠. 삼촌 안 삼촌 해도 역할이니까. 숙모고. 자 중요한 건 그건 아니고 어쨌든 항상 스파이더맨이 각성을 하는 이유가 이제 가족이 죽어서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요번 스파이더맨은 그렇게 안 하고 되게 뭐랄까 그 메이 숙모도 되게 젊고 이렇게 나와서 그리고 아이언맨이 그 역할 대체했었잖아요. 여기서 안 죽으면서. 죽고 가나 보다 했더니 여기서도 결국 죽이네.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그러니까 거의 마블 지금 MCU의 히어로 중에서 마스크드 히어로가 유일했잖아. 그렇죠. 근데 그 어떤 비밀이 까발려지면서 사실은 DC에서는 너무 흔하게 사용하는 거죠. 네. 슈퍼맨도 그렇고 배트맨도 그렇고 네. 다들 자기 어떻게 보면 이중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데 마블은 그런 거 없었잖아. 그렇죠.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이 스파이더맨이 그게 드러나면서 이제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익숙한 듯 뭔가 한 차례 비튼 네. 그런 이야기여서 좀 흥미롭게 보다가 사실 저는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팬 서비스를 위한 영화처럼 보여가지고 뭐 재미는 있었지만 뭐 그냥 그런 정도로 받아들였고 전반적인 주제는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아이의 치기에 되게 초점을 맞춰서 그런 점도 되게 특이하게 보이긴 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 모르게 해줘요. 아 근데 누구 빼고 뭐 이러다가 이제 일이 꼬이는 거잖아. 맞아요. 그런 다음에 벌어지는 일도 뭐냐면은 빌런들
이 사람들 가면 죽는데 아니야 내가 다 구할 수 있어. 이거는 사실 우리 성인이 생각하기에는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도 들잖아. 근데 메이는 그걸 지지해 주죠. 메이가 거의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쪽으로 휩쓸리는 거 아니었어요? 저들도 인간이다. 그러니까- 구할 수 있으면 구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영웅 심리인 거잖아. 그쵸. 근데 다른 히어로한테 볼 수 없었던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기 때문에 키드기 때문에 가진 어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점들이 이해가 안 가다가도 아이 때 다 저랬지 라는 마음으로 이제 뭔가 다 꼬여가는 거잖아. 네. 그런 방식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망했어.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했냐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거잖아. 모든 걸 다 잃었죠.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절망을 안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결국 애가 어른이 되어가는 그런 성장이라고 봤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싶었어. 네. 근데 사실은 뭐 삼파이더맨이 나오느니 빌런이 여럿이 나오느니 사실 거기까지는 좀 의외였다. 뭐 그냥 그랬어요 저는. 그 자유의 여신상 두고 막 싸우는 거 있었잖아요. 네. 뭐 그것도 약간 지루하다는 느낌도 받았거든. 그래도 또 너무 떨어지면 많아서. 싸우네, 뭐 이런 거. 그 전투는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네. 그리고 너무 빌런이 많다 보니까 음. 분배도 좀 그렇고. 뭐 좀 재밌는 점들 있긴 했지. 뭐 일렉트로 같은 경우 네. 똑같은 배우였죠. 제이미 팍스 아니었나? 맞아요. 원래도 제이미 팍스였는데 그때 이제 분장을 했었어. 네. 이해 못 넣고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때 여기 왔더니 나 잘생겨졌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퉁치면서 이제 분장 안 하고 막 하는 거 있었잖아. 네. 계속 전기뱀정어 이 얘기만 하고. 그리고 자꾸 그 토비 맥과이어도 너 어메이징하다고 어메이징 그 얘기 계속 근데- 해주고 처음 봤을 때 약간 안쓰러운 게 너무 나이가 들으신 거야. 이제. 그쵸. 그래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까 이분이? 그런데 아직은 움직이지 원래 예전에 그 스파이더맨 관두게 된 이유도 허리가 너무 안 좋아졌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얘기를 해서 더 안타까웠지. 그 허리 스트레칭 해주고 막. 서로. 자기 허리가 안 좋다고 막. 그러니까 그 동안에 우리가 그냥 궁금했던 것들을 다 털어놓는 느낌? 그런 것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옛날부터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 1, 2, 3의 어메이징 1, 2의 이걸 다 본 사람만 느낄 수 있다라는 네. 식의 굉장한 팬서비스 영화였는데 네. 안 본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재미를 못 느끼겠지. 그럴 수 있지. 그렇죠. 뭐- 왜냐면 깨알 같은 개그랑 이런 거가 되게 많았는데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네. 그리고 뭐 그런 어떤 치유의 드라마도 이제 담으려고 했던 거야. 네. 그웬 스테이시를 못 구했잖아. 어메이징 한 애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구하죠. 그러고서 막 울잖아. 엉엉엉. 뭐 그런 것들. 네. 그리고 우리는 다 그런 운명일 거야라는 것도 굉장히 좀 슬프지 않나? 네. 그러니까 토비 맥가이어의 그 스파이더맨은 이제 삼촌을 잃고 아. 네. 여긴 또 그앤을 잃고 여긴 또 숙모 잃고 뭐 이런 방식인데 네. 그게 우리의 운명이야.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라는 네. 건데 그러니까 그게 운명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가 딱 그게 긍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힘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연대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만드는데 굉장히 좀 성공한 작품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나는 다들 그랬잖아요. 말로만 그랬지. 삼파이더맨이 나올 거라고 다 예상은 했었고. 네. 그리고 대부분 그랬겠지만 이제 악당들이 한 번에 여러 명이 나와서 도저히 혼자 감당이 안 될 때 옆에서 의문의 거미줄이 확 나오면서 둘이 튀어나와서 싸우게 됐고 너네 누구야 그런 연출을 생각을 했어 당연히. 근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네드가 만든 그 차원문 아니지만 그 공간을 통해 가지고 슥슥슥 오면서 되게 어영부영 만나는 거야 내 느낌에는. 그치.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뭘 하냐면은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치료제를 만들잖아요. 이번에 이 작품의 주제는 치유구나, 전투가 아니구나, 이걸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 전투도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었던 것 자체가 얘네들 모가지를 딴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쟤 날려버리고 얘 부셔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꽂아가지고 자, 너는 이제 머리가 제대로 돌아왔어. 너는 정상이 됐어. 너의 화는 없어졌어.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치유를 하는 게 악당들도 치유하고 스파이더맨 본인들도 치유를 하고 그치. 그 모든 치유가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아무것도 없는 방에 들어가서 그 수트를 또 벗었잖아요. 나노 수트를. 옛날 수트를 입고 이렇게 쓸쓸히 앉아있는데 진짜 어른이 되고 3부작이 끝났구나. 난 그래서 이 3부작 끝나는 걸 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완벽한 3부작이라고 했는데 4, 5, 6편이 나온다네. 이거 또 만들어야 되나? 굳이 이렇게 너무 근데 아름답게 끝내놓고선 그 생각은 했어요. 근데 새로운 시작처럼 보이기는 되게 충분했던 것 같아. 네.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 스파이더맨 활동 안 할 것 같잖아. 네. 근데 뭐 시카고인가 어딘가 가서 네. 검정고시 준비하면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잖아. 다른 수트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뭔- 수트 입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영웅의 심리에 의해서 내가 다 치료해야 돼라고 생각해서 움직였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지.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
난 이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힘에 합당한 의무를 다해야 돼. 그쵸.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의 스파이더맨이기 때문에 다음 만약에 3부작이 나온다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죠. 근데 나온다는 얘기가 이제 무수히 나오니까 나오겠지.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더 성장한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이제는 아이언맨에서 이제 독립한 새로운 스파이더맨으로 활동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쵸. 뭔가를 좀 되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너무 많이 잃어버렸잖아. 그렇죠. 네. 아무것도 안 남은 거잖아요. 얘 입장에서 이제 그웬 스테이시가 새로 나올래나? 그리고 그 치료제로 이제 빌런들을 한다는 방식 자체는 생각해보면 너무 우화적이긴 하지. 맞아요. 그게 이제 맞는 기구가 있는 거잖아. 야, 여기다 넣으니까 이게 또 치료제 나왔어. 이거 맞기만 하면 끝나. 이건 사실은 이걸 긍정하는 게 되게 힘들긴 한데 받아들이는 거잖아. 네. 합리적이나- 어린애의 시선에서 그러니까 봤을 때. 합리적이진 않지만 그냥 영화적으로 네. 이렇게 해야만 돼. 라는 거를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도 그 청소년한테 이입을 하면서 봤던 거야. 그치. 근데 결국은 그게 흐트러지면서 더 큰 메시지가 나와서 후반부로 갈수록 더 흡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 방면에서는. 신나다기보단 흐뭇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닥터 옥토퍼스가 제정신이 돌아와서 토비한테 도와주잖아요. 뭐 하이 토비 뭐 그런 뭐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와, 저 둘이 화해를 하는 순간이 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현실에서 절대 악이라고 규정하고 막 서로 물어뜯는 그 와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를 포용하는 그런 용기를 보여준 거죠. 애니까 스파이더맨이. 어쨌든 굉장히 좀 쓸쓸한 결말이긴 한데 그래서 더 다음 작품이 기대되는 그런 거기도 해. 그 지난번 파프롬 홈이 끝날 때 너의 정체는 뭐 누구 뭐 피터 파커다 이게 나왔을 때 그래서 다음 편이 궁금했던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난 지금 궁금한 거야.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이제 쿠키가 아, 나왔을 때 맞아요. 완다가 나오잖아요. 아, 첫 번째 첫 쿠키부터 번째가 얘기하죠. 그쵸. 베놈이 베놈 나오잖아요. 나오는 아, 베놈이 나오고. 그거는 이제 개그신. 아니, 아니요, 나는 그 찌꺼기가 하나가 남아서 아, 그 걔가 찌꺼기가 뭐- 역할을 뭐 네. 하나? 베놈이 여기 이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들어오는 거죠, 마블에. 근데 뭐 그럴 가능성은 이제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있지. 예. 이제 소니에서 만든 거를 어떻게 흡수를 할까. 근데 약간은 개그를 쳤다라고도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완다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퀵실버가 나왔다는 그 장면에서 예, 그런 개그가 충분히 가능. 어차피 이제 뭐 돌아가기도 했고 뭐 그게 있는데 이제 완다가 나오는 씬에서 웨스트뷰 때문에 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린 봤지만 안 본 사람들은 도저히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거라서 아 이제 못 따라잡겠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렇죠.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거 모르는 사람들 봤을 때는 완다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쟤 왜 사실은. 저런 거 입고 있어? 네. 좀 코스프레? 뭐 이런 약간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대작이 나옴으로써 디즈니 플러스 또 팔았다 그렇죠. 라는 생각도 들고 웨스트 뷰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저희 완다비전 편을 들으시면 됩니다. 또 맥락을 끊는 건 아주 그리고 그 생각도 했어요. 보면은 계속 닥터 스트레인지가 실수를 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진짜 실수였을까? 아니면은 그렇지. 그때 그 잊혀진 자가 죽으면서 로키에서 그 순간이었을까? 그 생각도 드는 그럴 거예요. 수도 왜냐면 있네. 닥터 스트레인지 너무 무능하잖아. 인간적으로 계속 그렇게 나오면은. 그렇죠. 근데- 완다가 더 세지. 그러니까 그 누구지 정복자 캉이라고 그냥 했던 네. 그 로키에 나왔던 걔가 갑자기 그러잖아. 모든 게 다 뒤틀렸어. 이제 나도 예상할 수 없어. 네. 라는 그 순간이 나온 거라고도 생각이 들죠. 막 갑자기 시공이 무너지면서 이제 멸망할 상황이야. 그래서 뭐 피터 파커는 내가 희생할게요라고 해서 다 잊어도 상관없어. 이젠 그렇게 된 거잖아. 네. 그래서 그 순간과 또 맞아 떨어진다라는 그런 쾌감도 있긴 했지. 자 이게 모든 게 연결이 되는구나. 정말 방대하구나. 돈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구나. 많으면 많을수록 좋구나. 결론은 요거는 약간 사족인데 모든 이들의 기억에서 잊혀졌잖아요. 피터 파커가. 근데 기록을 잊어보면은 미스테리오가 스파이더맨은 피터 파커라고 한 영상은 남아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다 지운 거지. 마법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웠다. 아, 당연하지. 얘가 영상으로 나온 거 그런 거 다 남아 있을 거 아니야. 되게 편리하네. 그러니까 완전 사라진 거. 대마법사네. 닥터 스트레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소설어 왜냐면은 그 말한 게 기록이 있을 수 있고 영상이 엄청나게 많을 거고 진짜 그거를 걔가 안 남긴 것도 지우면. 있을 거고 그런데 그걸 안 지우면 진짜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는 거지.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 굉장히 만화적이긴 하지만 그게 합당할 것 같아. 이게 엄청 히트친 게 우리나라에서 600만을 넘겼어요. 얼마만이야 이런 대단. 영화. 무조건 1000만이었지. 아니 코라전이었으면 이거는. 저도 그거를 연말 마지막 날 봤거든요. 근데 그 정도면은 꽤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는 뭐 이터널스나 이런 거 보면서 이제 한국인들의 마블 관심이 식은 게 아닌가 했는데 그냥 한국인들에게 맞지 않는 마블이 나왔을 뿐이다. 장치나 이런 것들이. 한국인들이 기대하는 마블은 이런 거다. 마블리 이런 거지. 꺼져 막 이런 거.
이게 우리의 마블이었어. 막 눈물 흘리면서 본 거지. 결국은 그동안 쌓아온 그 컨텍스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전반적으로 구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덜렁 나왔을 때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복습 효과가 상당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사실 스파이더맨 2는 굉장히 명작이잖아. 3도 나는 재밌다고 생각했어. 전 다 재밌게 봤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 메시지까지 다 빌런만이 아니라 그 모든 어떻게 보면 스파이더맨과 히어로물의 메시지까지 그냥 온전히 담아내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약간 지루하게 중간에 보긴 했는데도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에는 또 변함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러게요. 자,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은 한 요 정도 얘기해보고 네. 각자 다른 작품 한번 저 얘기해봅시다. 디즈니 얘기하니까 요즘에 디즈니 플러스로 애니메이션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저 너무 애니메이션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나 또 소름이 돋았어. 방송인 다 됐네. 아니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또 예전부터 디즈니 킹덤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모바일 게임. 이게 뭐냐면은 디지털 가차를 모으는 게임이거든요. 디즈니 캐릭터들을 모으는 그런 게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보지 않은 애니메이션에 대한 캐릭터들이 자꾸 나오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요즘에 보다가 최근에 이제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이라는 작품을 봤어요. 뭐 내용은 사실 뭐 디즈니니까 되게 유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라야가 결국 예전에 이제 500년 전에는 쿠만드라라는 땅 용 모양으로 생긴 물을 주변으로 그 쿠만드라라는 나라가 있어가지고 되게 풍족하게 용과 함께 인간이 어우러져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에 뭐 괴물 드론이라는 게 나타나서 얘네는 정신을 다 흡수를 해가지고 사람 석화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향치에 나온 그 악마들이 비슷해요. 그러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용들이 얘를 퇴치하기 위해서 뭐 그 응축된 힘을 시수라는 드래곤한테 넘겨주고 다 전부 석화가 되거든요. 완전 향치인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드래곤이 시수라는 애가 나오고 이 라야가 얘를 뭐 찾고 떠나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 보다가 시수라는 이제 그 드래곤을 만나는데 어디서 너무나 많이 듣던 목소리가 나와서 뭐지 했더니 아카피나인 거야. 목소리가. 아. 근데 너무 찰떡같이 그 역할에 너무 잘 어울리게 한 데다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몰아서 봤는데 요게 진짜 샹시의 그 목소리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 뭐 빌런 중에 한 명은 근데 산드라 오도 나오기도 하고. 이게 동양풍 배경인가 보죠? 네. 배경 자체가 그래요. 그렇다고 목소리를 같은 저기를 쓰나? 그렇지. 되게 그게 많이 썼어요. 다른가요? 다르죠. 느낌이 다를까? 다르지. 어. 여기 봐봐 이병헌 얘기하면 다 알잖아. 아 브로트맨 뭐 이거. 그리고 라야의 아버지로 그 단추 잠가라 했던 그분 누구죠? 그분이 나오고 뭐 하라고요? 단추 단추 잠그라고 잠가라? 로스트인가에 나왔던 그 아 꼬박 굽죽박 뭐 누구지? 모르겠는데. 누구지? 지금까지 뭐 나를 미행한 거야 그 사람? 그게 그 사람이야? 해봐. 지금까지 나를 미행한 거야? 여태까지 나를 미행한 고야 이거 아니야? 데니얼 데킴. 네. 맞네. 네. 그 사람이네. 그리고 또 빌런 중에 한 명이 이제 나말이라는 역할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젠마찬. 누구지? 아 민. 그 저기 그 이터널스의. 이터널스의 주인공. 주인공. 네. 이 나오고 산드로도 나오고 아카피나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아는 사람 되게 많이 나왔네. 네, 되게 동양판이네. 네, 너무 한국 사람 하나도 안 나오네. 한국 사람은 안 나왔어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한국인의 피만 빌려줬구만. 아무튼 뭐 재밌어요. 네, 그래서 그 보는 재미가. 애들용이에요? 애들용이죠. 어쩐 나 처음 들어봐서 그렇죠. 극장 개봉도 했었네. 했었을 거예요. 그럼 뭐 그 디즈니 킹덤이 가차면은 네. 디즈니 캐릭터들이 뭐 SS 막 그렇게 나와요?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게 안 나와요? 이벤트가 있어요. 막 그 정규 이벤트가 있어서 한 달 동안 뭐 만약에 지금 피노키오 하고 있거든요. 네. 피노키오를 하면은 맨 마지막에 피노키오까지 얻는 게 이제 그 이벤트. 나는 SSS급 미니마우스를 획득했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싸우는 건 아닌가 보지. 그냥 배경이 그 놀이동산이에요. 근데 거기 평화로운 이제 곳이구나. 놀이동산의 그 기구와 이제 캐릭터들을 이제 모으는 거죠. 재미없는데. 싸우는 거 아니니까 급 관심 떨어져. 도날드 덕이랑 막 엘사랑 싸우고 막 이래야 재밌는 거 아니야? 그렇긴 않네요. 엘사는 되게 셀 것 같아. 근데 그래서 그걸 모으는 재미로 하고 있다가 생각해보면 닌텐도도 대난투 브라더스 만든 것처럼 디즈니도 충분히 만들어 아니 볼만한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데 만들었대잖아. 관심사가 다른 거지. 싸우는 걸로. 그런 걸로. 이거 싸울 필요 난투가 없다. 아니라 그냥 놀이동산의 캐릭터들로 이제 네, 싸우든 말든 돈만 벌면 됐지 뭐. 싸우면 좋겠는데 안타깝네.
엘사가 원탑인가 그러면? 그치, 그치. 빙결 마법 디즈니의 모든 캐릭터 최고지. 중에서? 심지어 그러네. 생명체를 창조를 해. 올라프. 그러게 내가 싸우기 싫으면은 뭐 거의 그 약간 스칼렛 위치급이라니까. 그러네. 스칼렛 위치 같은 회사니까 또 둘이 붙여먹어. 재밌겠네. 둘이 붙여먹으면 뭐 그런 거지 뭐. 그래서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길. 네. 디즈니 플러스에 있습니다. 제가 할까요? 네. 자, 영매 탐정 조즈카라는 소설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미스터리 소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네. 영매는 반칙인 거지. 그러네요. 자, 죽은 사람이 혼을 불러와서 너 누가 죽였어? 너 어떻게 죽었어? 사이코메트리하는 느낌인데. 맞아. 그 만화 있지 않아요? 일본에 사이코메트리 엣지인가? 에이지 나오는 거.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그 조즈카라는 애는 정말 영매여서 아니 만약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일단 물론 야로가 있는 건데 자 보통의 이제 미스터리 소설에서 영매의 역할은 이제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가령 이제 트릭 같은 드라마를 보면은 다 초능력자들의 어떤 사기를 파헤치는 내용이잖아. 그리고 멘탈리스트를 보면 이제 가짜 영매 출신의 뭐 수사 자문이 등장해서 그렇죠. 그런 뭐 영혼이라는 건 절대 없어. 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이게 굉장히 천재적인 어떤 지능을 가지고 뭐 파괴하는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본격 추리 소설을 보면은 영매가 등장을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약간 현혹시키는 존재지. 그렇죠. 자 갑자기 저 누구 죽은 유령이 나타나서 우리 이렇게 만든 거야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뒤에 그러니까 다 뭐가 미스터리는 있죠. 굉장히 이성과 어떤 추론에 의해서 가능한 그런 장르라고 할 수 있는데 탐정인데 영매야.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지녔냐면은 이 사람의 뿜어내는 기운이 딱 기운을 파악을 해서 같이 다니는 이제 콤비가 있는데 추리 소설가야. 선생님 처음 봤을 때 소설 쓰시네요. 작가님이시네요. 이 정도까지 알 수 있는 반칙인데 너무? 너무 반칙이지. 너무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모든 살인자의 진범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약간의 한계는 있는 거예요. 그 장소 그 살해당한 장소에 가지 않으면은 기운을 느낄 수 없다. 뭐 이런 어떤 정도의 한계가 있어.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이게 약간 반칙이지 않을까. 근데 이게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특수 설정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장의 살인 때문에 되게 화랑이잖아. 그쵸. 시인장의 살인이 2010몇 년에 나왔는데 네. 19년, 18년? 네, 그 정도였어요. 이게 이제 좀비가 나오는 예? 추리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살짝 좀 따악하긴 했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뭐 되게 많아졌어요. 가령 이제 어떤 모종의 이유로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벌어지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설정만 고정이 돼 있으면은 모든 어떤 논리가 허용이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보면은 그래서 되게 어떤 미스터리 클리셰가 많이 사용이 돼. 일단 도서 추리라고 있죠. 네. 자, 그 콜럼보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살인자의 살인 행각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전개하는 거. 그러니까 도치 서술의 약자거든요. 그걸 어떻게 구현하냐면은 그 같이 다니는 소설가한테 이 여자거든요. 네. 조즈카가 네. 되게 예쁜 여자로 나오는데 선생님 범인은 저 사람이에요. 먼저 말하고 시작하고 해요? 말하고 해. 그 기운을 느꼈대. 근데 그거를 내가 봤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안 되잖아. 네. 이거를 경찰한테 얘기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어떤 근거를 대야 되잖아요. 콜럼보랑 비슷하네요, 진짜. 약간 그 증거를 모으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가기도 하고 실제로 연쇄살인이 벌어지면서 이 연쇄살인범을 계속 쫓는 점점 좁혀가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에피소드가 되겠는데 맨 처음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소설가의 친한 뭐 후배가 죽었는데 약간 어떤 그 영혼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이제 포착을 해서 잡는다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 중요한 거는 마지막 4번째 에피소드인데 이 모든 근간을 다 뒤엎는다. 이거는 반전이 반전 좋다. 때문에 말할 수 없는데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특수 설정 미스터리라고 했지만 결국은 가장 미스터리 본질에 가까운 방식으로 이 풀어낸다. 앞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다시 논리로 관찰력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저 이거 예전에 한번 검색해서 봤는데 표지가 너무 라노벨인 표지가 거예요. 라노베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 타입이 너무 아니어서 이거 아닌 것 같아 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독자의 선입견을 되게 호도한 거야. 일부러. 왜냐하면은 중간에 나오는 얘기들도 되게 약간 쓸데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조즈카 히스이라는 히스이가 이제 빛이거든요. 네. 눈 색깔이 빛이색이야. 너무 예쁜. 그러니까 약간 그 또 서구 쪽 북유럽계가 섞여 있는 그런 미인인데 그 소설가와 약간 꽁냥대. 그러니까 막 서로 관심이 있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 네. 이게 왜 나오지? 약간 라노베 느낌, 만화 느낌도 있고. 그런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독재 반전이? 편견을 조장한 거다. 일부러. 몇 권짜리라고요? 한 권이요? 권이요? 한 권이 아 한 이런 권에 표지네. 그렇게 많은 거를 다 담았어. 너무 많은 걸 설명을 했을 수도 있는데 네. 뭐 그런 소설책이랍니다. 이게 이 미스터리가 대단하다 1위였어요. 네 맞아요. 신기해. 진짜 표지가 라노베 스타일.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시도조차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제목을 보는 순간 이건 아니지. 에이. 표지까지 이러니까 그런데 일단은 괜찮다. 굉장히 훌륭하다. 이번에 원고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하나만 더 더하자면은 무능한 나나라는 게 생각이 났어. 애니메이션이거든요. 네. 이거는 그냥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은 초능력자들이 등장하는 추리물이야. 그러니까 어떤 섬에 굉장한 초능력자들을 가진 애들을 다 가둬놨어. 이유는 뭐냐면은 바깥에 어떤 뭐 괴물이 있다. 얘네가 처치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 모아놓고 훈련시키는 듯한. 근데 심리도네? 근데 실제는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이건 스포일러를 말 안 하고 내가 설명할 재간이 없어서 1화까지만 얘기를 하자면은 알고 보니까 사실 세상에 위협이 되는 애들은 얘네들이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다 몰아넣은 거야. 심리도네 진짜? 아니 그 그건 아니잖아. 시밀들은 목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초능력이냐면은 그 히로아카 생각하면 돼요. 막 불을 다루고 얼음 다루고 너무 엄청난 거야. 네. 근데 주인공은 그 무능한 나나니까 뭐 나나겠지. 네. 그래서 나나세라는 소년이 나와서 얘가 주인공인가 보다. 이렇게 했고 이제 전화고뇌가 하나 있는데 전화고뇌의 능력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1화에서 그 전화고뇌가 그 나나세라는 주인공 애를 죽여버려요. 이유가 뭐냐면 너의 초능력을 알아내고 죽이려고 했는데 얘가 알아냈어. 그 다음에 이제 죽였어. 이야기는 뭐냐면은 얘가 왜 파견됐냐. 여기 있는 애들을 하나하나 죽이려고 파견이 된 거야. 배틀로얄이네? 근데 이 나나라는 애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자애거든요. 무능한 나나잖아. 사실은 초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다 집어넣겠지. 인간 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애들한테는 내가 너희들 마음을 읽을 수 있어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트릭을 창출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살인자 입장에서 제일 싫은 초능력이 있다면 아마 이 4개일 건데 그게 다 나와요. 첫 번째, 살인자 입장에서요? 시간 여행을 한다. 그 재생. 두 번째, 어. 예지 능력이 있다. 네가 범인인데 이렇게. 세 번째, 세 번째는 네크로맨시. 죽였는데 좀비. 그러니까 시체를 살려서 말을 시킬 수가 있는. 네 번째, 불사. 그래.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얘네들은 하나하나 이제 해치우면서 약간의 그런 느낌도 있어요. 데스노트 느낌. 그러니까 주인공의 라이토가 되는 거지. 보면은 의심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명 애는 나나라는 얘가 살인범 같아. 그래서 너 나랑 같이 다니면서 하는데 계속 의심을 하는데 그걸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의 어떤 미스터리물이 있거든요. 그것도 좀 생각이 났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특수 설정 미스터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뭐 아무튼 뭐 무능한 나나. 네, 좀 본지가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이 길을 약간 기대하는 듯한. 네, 기대를 해도 좋을 법한 그런 애니입니다. 네. 다음은 제가 간만에 웹소설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요새 하도 무협 얘기를 그동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웹소설 할 때. 그래서 무협이 아닌 대체 역사물이고요. 이름이 검은머리 미군 대원수입니다. 약간 유치한 면이 있지. 근데 이거 거기 나오지 않나요? 웹소설 큐레이션 판타지 무협편에 나오죠. 그래? 거기서 언급을 했어요. 나 뭐 처음 보는 제목 같지는 않아가지고. 아니요. 판타지도 아니고 무협도 아니어서. 아 진짜? 대체 역사도 다뤘으니까 거기서. 네. 그래서 대체 역사 웹소설이고 사실은 제가 대체 역사 웹소설을 안 봐요. 왜냐면 역사를 그렇게 재밌어하지 않거든 나는. 근데 사람 따라서 역사 덕후들도 있고 분명히 그렇죠. 덕덕이 아닌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역사 대체 역사 웹소설은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나처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재밌지가 않아. 근데 이거는 이게 되게 인기라는 거야. 완전 압도적 1위라는 거야 얘가. 그래서 읽어봤는데 이렇게 웹소설을 써야지 사람들을 홀릴 수 있구나. 좀 그런 느낌이 나는 정도의 웹소설이더라고요. 그게 포인트가 뭐예요? 그게 혹시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는 얘기 맞아요. 아니에요? 예,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진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때 얘기들이 쭉 나와요. 나왔던 사람들도 있고 온갖 밀덕들 장교들도 좋아하겠네. 있고, 밀덕들도 좋아하는데 나는 모르거든 그런 거. 뭐 나오는 전체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우선은 그 한 편 한 편에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말이 안 되는 사건들이 있는데 알아보면 이게 진짜 미군에서 막 일어났던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중간에 껴있어. 그러면서 뒤에 댓글 읽으면 아 진짜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게 고증이에요 막 그런 지금 보면 너무 개그야 그런 것들이 막 그런 거 있고 그러니까 실제 역사에서 있었던 걸 잘 버무려가지고 그렇죠. 엮어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작가가 되게 잡덕이야.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덕들이 좋아하는 그런 뭐라 할까 에피소드 같은 걸 중간에 계속 많이 섞어요. 기본적으로는 역사를 좋아하는 작가겠네. 역사를 되게 좋아하고 되게 여러 가지에 관심이 있고 그 한 편 하루에 나오는 한 편 안에 어떻게든 짧은 완결을 가능한 지으려고 하고 그래서 어려울 마지막에 텐데. 보면서 막 낄낄대면서 웃을 수 있는 되게 웹소설의 정석 같은 건데 소재가 어렵다 그러기에는. 그치. 근데 이거를 풀어나가는 거니까 대단하더라고 이 웹소설 작가가. 주인공이 한국인인 거예요? 한국인이죠. 검은 머리. 한국인이고 근데 대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원수가 되는 거고 이게 그냥 스포네? 왜냐면은 되는 거야 아니면 되고 시작하는 거야? 되는 거야. 되는 왜냐면은 과정? 환생을 하기 때문이죠. 환생물이야. 환생물이야. 그럼 대체 역사라고 보기는 근데 뭐 환생물이면 판타지도 하긴 뭐. 맞겠네요. 그래서 역사가 많이 바뀌어요? 좀 바뀌어요. 조금. 왜냐면은 메가더가 군인에서 잘리고 정치인이 되고 막 그래요. 메가더 되게 쓰레기라고 들었었는데. 여기 나오면은 되게 웃긴 거 있어. 메가더인데 워낙 쓰레기 가지고 그런 사건들이 많더라고. 그런 거 있어요. 막 중간에 밖에 나갔다가 실수로 간첩인 줄 알고 같은 미군한테 잡혀 들어가. 가지고 나 여기야 미군이야. 근데 이 새끼가 그러면서 잡혀 들어가서 막 구해주고 뭐 실제로 전투 나갔다가 독가스를 2번을 마셨다고 그래요 메가더가. 아, 그래요? 앞에 나가가지고 막 그래서 실려 들어오고 막 상관 여자랑 썸 나가지고 쫓겨 나가고 막 필리핀으로 막 이런 것들이 다 고증이니까 볼 때는 야 이게 말이 돼 그런데 다 끝나면 고증입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낄낄대면서 보게 되는. 자국민들한테 되게 못되게 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이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요즘은 환생이 일단 디폴트이기 때문에 모두의 소설에서 환생은 거기에 정말 힘을 짧게 주지 끝나요. 않죠. 네. 힘을 안 줘.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얘는 뭐였냐면은 군대에 약간 말뚝을 박았었어. 그래가지고 하다가 제대로 진급을 못하고 이제 퇴역하는 날이야. 그래서 퇴역을 하는데 하필이면 레토나에 치여서 죽어요. 뭐? 레토나 그 군인들 많이 사는 그 찝차 있잖아. 그래서 씌어서 죽었어. 그래서 깨보니까 1893년에 미국으로 환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은 아무것도 그냥 없이 그냥 일단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온 그런 부모님들이고 거기서 얘를 낳아서 시민권은 이제 미국인인 거예요. 얘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인종은 그냥 한국인이고. 동양인이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야 나 지식 다 알고 있고 내가 카네기 같은 거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그때 미국은 백인이 아니면 다 쓰레기야. 그치. 흑인이건 얘가 동양인이건 멕시코인이건 그렇지. 죽지 않으면 다행인 수준인 거야. 가지고 나는 그렇게는 못 사는구나. 그러면 뭘 할까 그러다가 군대를 가야겠다. 그러면 자기가 어쨌든 직업 군인을 7년 동안 했었기 때문에 내가 군인에 대한 거 너무 잘 알고 그때 역사도 어느 정도 알고 그러고 요 시기가 이제 좀 있으면 일제 강점기가 돼요. 1910년에 되면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더 나중에 커가지고 가서 그런 전투에 참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군대를 가. 군대를 가면서부터 이제 미군의 육사 이거 웨스트 포인트라고 그러더라고. 맨날 나오는 데잖아. 거기. 거기에 입학을 하려고 하면서 이제 그냥은 동양인이 입학을 못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 어떤 정치인인데 이제 이 정치인도 이쪽 완전 순혈이 아닌 거지. 그런 걸 어필을 하면서 얘가 그 대신에 좀 지식이 있잖아요. 어쨌든 미래에 왔으니까. 그래서 되게 식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런 정세를 읽는 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처음에 미국에서 이승만을 만나요. 어린 이승만을 상대적으로 그러면서 이승만을 좀 깨워가지고 이승만이 추천을 해서 또 정치인이 추천을 해가지고 웨스트 포인트에 입학을 해가지고 거기서 엄청 개무시 당하지 동양인이니까 막 맞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처음에는 막 흑인 친구들도 사귀고 여러 가지 친구들을 계속 사귀어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데 어쨌든 동양인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한계는 너무 명확한 거야. 얘가 뭘 하냐면은 거의 미래를 읽은 수준의 되게 예언가. 그때로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예언서 같은 거 하나를 써. 세계 1차 대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가지고 썼다가 사람들이 위에서 뭐 말도 안 되는 걸 쓰고 있어. 이 세계가 어떻게 이렇게 멸망을 해.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1차 대전에 넘어가고 2차 대전에 넘어가고 자기 편이 엄청 생기고 그 와중에 뭐 미국인이랑 결혼도 하고 하면서 하는데 결국은 제일 재밌는 거는 되게 재밌는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고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여러 가지 다른 잡다한 것들을 섞으면서 역사가 조금씩 어긋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흘러가는 게 아무리 내가 역사에 관심이 없고 밀리터리에 관심이 없어도 되게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웹소설이다.
라고 해서 저도 아직 보는 중이에요. 절반도 못 보긴 했는데 워낙 많이 나와서 벌써 400개가 넘게 나와서 아직 절반은 못 보긴 했는데 그래도 누가 봐도 좋아할 것 같은 소설입니다. 이건 좀 관심이 가. 이런 건. 왜? 야, 아니 뭐 역사 뭐 이런 궁금하잖아. 사실 되게 황당한 일이 많았겠지. 그렇죠. 교과서에 실리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역덕들이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렇지. 전쟁 났는데 그런 장교들을 양성하라고 하는데 30일을 줘. 30일 동안 장교를 양성해서 막 전쟁에 내보내. 진짜야. 그게 진짜야. 현실보다 더 재미있는 현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네. 저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돈 룩업을 봤고요. 이거는 뭐 한동안 화제가 되긴 했었죠. 뭐 일주일간 뭐 역대 최다 시청 시간을 기록했대요. 넷플릭스에서 영화 부분은. 요거는 제니퍼 로렌스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제 천문학자를 연기를 해서 나오는데 결국 내용은 그거지. 뭐 혜성이 와서 6개월 후에 지구에 충돌할 거다. 그대로 두면 인류는 멸망한다. 근데 아무도 안 믿는 얘기잖아. 그치. 아무도 안 믿지. 그래서 예고를 보니까 아 사람들이 진짜 말 되게 안 들어먹네 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벌써 거기서 김이 빠지더라고요. 저는 저렇게까지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을까?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 저는 보다 말았는데 한 1시간 봤어. 네. 되게 지루하게 만들긴 했어요. 일단 어디서 포기를 할까 생각을 했냐면은 과학자가 이제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제니퍼 로렌스가 백악관에 간 거야. 대통령을 면담을 해. 되게 그쵸. 오래 걸렸어. 자 만났어. 시간이 얼마 없어. 자 설명을 해야 돼. 어떻게 할까요? 예상할 수 있는 거 있잖아. 막 주구장창 장황하게 설명하지.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난 그런 거부터 사실 예상이 됐는데 또 설마 쓸까?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늘 하는 거 약간 맨날 걔네들 꼬는 거 있잖아. 네. 이게 이론이 어때 하지 뭐 하는데 뭐 어쩌고. 근데 아무리 이공계 박사라고 하지만 네. 머저리가 아닌 이상 거기서 네. 두 가지로 얘기 안 하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 그렇죠. 난 그런 기조가 이 영화에 유지되는 게 너무 싫었어. 전형적인 클리셰를 많이 쓰고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라는 게 예상할 수 있는 게 나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개콘을 봐도 이거 다음에 무슨 멘트 칠지 알면은 그게 실패한 개그잖아. 네. 근데 그런 식의 개그가 계속 유지된다는 게 난 좀 별로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공계 그 과학자라고 해도 저 혜성이 다가와서 6개월 후에 지구가 멸망합니다. 라고 하고 뒤에를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게 좀 이상한 거지. 아니 아무리 그 단일화 좋아하는 그분이라도 혜성이 다가옵니다. 다 죽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대로 안 됩니다. 뭐 이렇겠지. 실제로 영어 자체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언어의 그 순서 자체도 우리나라는 왜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말은 영어는 원래 결론부터 내고 시작하는 언어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런 식의 구성은 진짜 아니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일 뿐이고 뒤에 나오는 것도 뭐 언론 그래서 뭐 어떤 되게 뭐 뉴스 쇼 같은데 이제 출연을 한 거야. 근데 놀림만 받잖아요. 아 그러니까 뭐 그냥 얘네들은 뭐 그냥 과학 우리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냥 예상된 개그가 너무 많았고. 그냥 개그라기보다는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난 다큐라고 보이지도 않고 이게 풍자를 위한 풍자가 사실은 좀 별로라고 난 생각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나 되게 깨어 있는 것 같고 이 사회에 이런 병폐를 내가 지적하는 것 같고 나 되게 잘난 사람 같잖아. 근데 그런 방식으로 만든 영화 같은 거 같아서 일단은 보면 지루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밌게 본 사람들은 재밌게 보셨겠지만 나 재밌게 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 계속 지켜봐야 되나? 한 번도 안 웃고 봤어요.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 자 그럼 이제 재밌게 보신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들이 꼴라고 꼬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걸 웃음으로 승화를 못 시킨다는 게 너무 싫었어. 재밌게 자, 본- 터치. 분. 뭐래? 재밌게 이제 어쨌든 본 이 분의 감독은 빅쇼트를 만든 그 감독이고요. 네. 저는 빅쇼트를 재밌게 봤고 어째 다큐멘터리인데 나름대로 뭐 블랙 개그를 섞어서 했었던 거였고. 근데 쇼트는 여기서는 나도 재밌다고 생각해. 재밌게 봤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그냥 현실에서 그냥 명확히 지금 우리가 그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냥 한심하게 있는 것들을 좀 재미없게 그냥 늘어놓은 거긴 하죠. 근데 우리가 뭐 기후 온난화라든지 지금 뭐 백신 안티백서라든지 이런 설치는 것들이 딱 여기에 대입하면은 그대로 드러나서 우리가 웹소설이나 이런 걸 볼 때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이다 서사 때문에 난 본다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 딱 보면은 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보면서 좀 속 시원하네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이게 사이다 서사예요? 아니 봤을 왜냐면 때는 아니야? 현실에서 고구마- 멍청한 짓을 하는 사람들 그대로 그냥 보여주잖아요. 돌리잖아요. 그건 고구마 소위 서사죠. 시작하지? 그 사람들이 뭔가 고통을 겪고 골탕을 겪어야지 사이다 서사가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이 멍청한 짓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있다라고 하고 걔네들을 대입할 수 있는 사람들 그대로 박아넣었거든요. 여기에 사이다 서사의 개념을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그게 사- 속이 시원해요? 미안, 말을 영화에 막 잘못했는데. 윤석열 막 안철수 나오면 막 되게 재밌나? 서사가 아니라 너무 시원해 막 이런 건가? 어쨌든 사이다 느낌을 나게끔 하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 나오는 거는
그 IT 뭐 그 경영자는 딱 페이스북이랑 일론 머스크 합치는 딱 그 사람이고 대통령은 트럼프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전에 있던 뭐 사라 페일린 같은 애들을 그대로 집어넣은 거고 그리고 방송에 있는 것들도 다 어떤 현실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그대로 드러냈고 그러니까 그건 알겠어. 아니 이게 사이다라고 그냥 그게 왜 사이다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나는 알아. 그러니까 나 이거 막 대입해서 나 되게 대단한 우화를 만들었어. 라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지식인들이 하는 그런 노름. 그냥 그렇게 보여. 나 그게 되게 재밌고 막 깔깔깔깔 웃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되게 사이다로 느껴졌나 보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아닐 거야. 그냥 답답해. 이거 왜 백악관 가가지고 면담을 하는데 뭐 주립대 나왔다 그러니까 아 그 뭐 허접한 뭐 똥통대학 취급하고 뭐 이런 것들이나 뭐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니까 그냥 피식 웃음이 나오는 정도지. 사실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답답하지. 그 똑같은 작업을 몇 번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백악관에서 실패, 뉴스쇼에서도 실패. 계속 무슨 뭐 밈이나 양상에 네. 뭐 어디 가도 뭐 안 돼. 그냥 계속 그런 얘기야. 그래서 자 우리끼리 그래서 미사일을 쏘아서 잡기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론 펄먼 데려다가 영웅이 필요하니까 뭐 사실 무인기로도 뭐 가능하다고 하는데 괜히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뭐 얘기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그 되게 막 뾰족하고 뭐 날카로운 어떤 풍자로 느껴지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 말았어. 이거 언제까지 봐야 돼? 계속 이럴 거 아니야. 답답해서. 저는 예고 보고 아예 볼 생각을 안 했대니까. 답답해서. 근데 그거를 사이다 서사라고 생각한다니까. 사이다 서사는 아니고 사이다 물이다. 그런 사이다라는 개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그 관계자가 맨날 여기서 뭐 누구 따라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대놓고 그 영화라고 하는 형식 안에 그대로 집어 넣은 거지. 그럼 그냥 코미디죠. 그러니까 그 코미디인데 그게 대놓고 했다라는 거지. 이게 누군지 명확히 알 수 있게. 그래 너무 속 시원하고 막 그랬어요. 너무까지는 아닌데 아 그래 웃기네 골 때리네 이런 거죠. 난 그런 걸 또 사이다 물이라고 하는 걸 또 처음 알았네. 근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이다라는 건 뭐 만약에 그런 다음에 걔네들을 까보시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네. 걔네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그래서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우리. 뭐 이런 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답답한 풍자로 만들어서 이게 되게 웃기지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현실에도 있으니까. 그냥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것뿐이라 다 안 보고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앞으로도 안 볼 것 같거든. 왜냐하면 나 이렇게 만드는 건 너무 싫어 영화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건 알겠는데 그게 되게 재미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어요. 배고프다. 어제 모바스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본 것들 얘기하는데 너무 안 보고 이렇게 안 보고 뭐 이렇게 이래. 난린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난 각광받는 게 좀 싫어. 너무 고평가받는 그게 좀 아니 난 아니고 와서 하는 고평가까지는 얘기였어. 아닌데 어쨌든 재밌게 볼 수 있는 구석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재미없게 볼만한 구석이 너무나 많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전 진격의 게임 별로 재미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는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마 진격의 거인이 아니지. 돈룩업 같은 경우 국내에서 올라갔다 쭉 떨어진 이유가 있어. 그렇지. 백인들 정서에 맞춘 거가 분명하니까. 그거부터가 좀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그거를 자꾸 사이다 물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렇잖아. 그게 왜 사이다야? 왜 속이 그렇죠. 시원했어? 막 너무 막 속 시원한 그런 개그는 아니잖아 그게. 아니 그러니까 풍자물로서 속이 시원했다 이거지. 아 좀 얘기를 많이. 그 마지막에 다 죽거든. 아 그건 알지. 죽겠지. 그래서 죽는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안 봐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요. 아. 그러니까. 봐봤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자 이런 식의 마무리 훌륭하죠. 아니? 끝내봅시다.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A 플랫.